로그아웃이라고 하는 그런 메뉴는 로그인이 있는 위치에다가 로그인과 로그아웃이 번갈아 가게 보이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로그인이 있는 위치가 홈.jsp에서 로그인 기능이 있고요. 로그인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드 폴더 밑에 있는 보드 메인에도 로그인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성공했다라고 치면 여기는 로그인이 아니라 로그아웃으로 보여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두 군데를 약간 수정을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jsp에서 태그 립 지시자를 먼저 사용하겠습니다. if만 쓰려고 그래요. if만 쓰려고. 로그인 했느냐, 로그인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if문을 쓰기 위해서 %골뱅이 이게 디렉티브죠. 태그 립, 태그 라이브러리, 프리픽스는 코어. if문은 코어 안에 있어요. if문은 코어 안에 있고 URI 찾아주시면 되고요. 컨트롤 스페이스 하시면 JSDL 코어가 나왔고요. 그래서 JSP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라는 뜻이잖아요. JSP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 코어 기능에 보면 if와 for문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요거 이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얘를 어디서 이용할 거냐면 자, 로그인이 됐다면 회원가입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인 페이지에서는 여기 두 개를 묶어버릴 거예요.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로그인한 경우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바꿔주시냐면 C if라고 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C if. if는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시면 돼요? 로그인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우리 로그인 할 때 생각해 보시면 로그인 정보는 어디다 저장하죠? JSP 할 때. 리퀘스트에 저장하나요? 세션에 저장하나요? 세션이죠. 쿠키 아니고 세션이죠. 세션에서 저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션에 저장된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면 돼요. 로그인이 안 돼 있는 경우는 empty. 변수가 널이거나 널이 아니더라도 거기가 비어있는 문자예요. 이거는 로그인이 안 돼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이해를 써야 되니까 달러가 빠졌네요. 달러가 빠졌죠. empty는 없다. 비어있다. 널이거나 비어있는 문자열이다. 그런 뜻이고요. 여기는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sign in. 그러니까 로그인 되어 있는 유저 아이디. 좀 길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로그인 되어 있는 유저 아이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수 이름으로 세션에다가 정보를 저장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비어 있다는 얘기는 로그인이 안 돼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로그인 되어 있지 않은 경우예요. 로그인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회원 가입을 할 수도 있고 로그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코드를 잘라내기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그래서 if문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기가 if 시작, 여기가 if 끝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 가입을 하거나 또는 로그인할 수 있는 메뉴를 보여주고 자, 그럼 그 반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반대는 역시 마찬가지로 C if. 여기서 테스트할 거는 무엇을 테스트할 거냐면 저 반대를 써주시면 돼요. not empty. 비어있지 않다. 그럼 이게 있다란 뜻이에요. 있다. 무엇이? 변수 이름 똑같이. 변수 이름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 경우가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냐면
로그인 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로그아웃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li가 있어야 되겠죠? 네. li가 먼저 있어야 되고 li를 닫아야 되고 이 안에서 태그 로그아웃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디로 보낼지를 결정하면 되죠. 결정하고 넘어갈게요. 여기가 메인이었죠. 메인 페이지. 그러니까 아직 하위 폴더 들어가기 전이에요. 유저나 보드와 같은 하위 폴더를 들어가기 전이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현재 폴더는 유저나 보드가 들어가기 전이니까 이 밑에서 유저를 들어가고 sign out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저거는 만들어주면 돼요. 저거를 처리할 수 있는 거를 네. 처리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메인에서 두 가지로 나눴어요. 됐죠? 자, 비슷한 기능이 또 어디 있어야 되냐면 main.jsp, 보드 main.jsp를 찾아가세요. 보드 main.jsp를 찾아가시고요. 여기는 태그 라이브러리가 이미 들어가 있네요. 우리가 테이블에서 그 포맷 사용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반복문 썼었군요. 네, 저기 테이블 그리는 거니까 반복문 쓰려고 태그 라이브러리 쓰고 있었네요. 그러면 게시판 메인에서 여기 로그인 이 부분을 아까랑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 부분을 조건문 if 그 다음에 로그인 안 돼 있는 경우를 먼저 볼까요? 로그인 안 돼 있는 경우는 여기 컨트롤 X 안쪽에다가 붙여넣기. 그 다음에 여기는 로그인 되어 있는 경우. see if 테스트가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로그인 버튼을 넣겠다라고 하는 건 로그인 안 돼 있는 경우죠. 아까 로그인 안 돼 있는 경우 어떻게 만들겠다고 했어요? empty. 정보가 없는 경우. 어떤 정보가 없는 경우? sign in user id라고 하는 정보가 없는 경우. 반대는 달러 추가로 not empty. not empty가 반대죠. sign in user id가 있는 경우. 이때는 어떤 메뉴가 있으면 된다고요? 로그 아웃 메뉴가 있으면 돼요. 오케이, 로그 아웃. 자, 여기서는 또 주의하셔야 돼요. 그 주소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게시판 메인이란 말이에요. 게시판 메인은 폴더가 보드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죠. 보드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 여기서 한 단계를 올라가야 그리고 거기에서 유저를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아웃, 사인 아웃으로 칠할 수가 있겠죠. 위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현재 폴더에서 유저를 찾아갈 거냐, 한 단계 올라가서 유저를 찾아갈 거냐, 이거 구별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if문을 넣었다고 해서 JSTL 태그로 if문을 넣었다고 해서 화면에 보이는 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아직 세션에다가 이런 정보를 저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로그인 기능밖에 안 보일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아직까지는. JSP 두 개에서는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home.jsp에서 see if empty 없는 경우, not empty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보드 메인 JSP도 empty 없는 경우, 그 다음에 if not empty 있는 경우. 달러가 이제 슬슬 헷갈리기 시작하지 않으세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밑에 달러가 나오기도 하고 jQuery에서 달러가 나오기도 하고 EL에서 달러 쓰고
헷갈리지 않으시면 좋은 거고요. 좋은 거고. 되셨습니까? 자, 바뀌는 거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메인 페이지 새로 고침 하셔도 여기가 그대로 보이셔야 돼요. 엘리먼트는 분명히 바뀌긴 바뀌었을 거예요. 나부 쪽이 li 안 보이죠? 저기 if문으로 만들어 버린 거니까 이렇게만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게시판 메인에서도 네, 여전히 로그인, 로그아웃이 안 보일 거예요. 로그인 기능을 만들어 줘야 여기가 로그아웃으로 바뀔 겁니다. 그때서야. 자, 그러면 이제 로그인 아까 갯방식까지는 했었죠. 여기까지는 했었죠. 여기까지는 했었고 여기 포스트 방식 처리하는 걸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로그인 포스트 메서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아직 못했죠. 저희가. 자, 그러면 그거는 컨트롤러를 보시면 돼요. 무슨 컨트롤러를 보시면 될까요? 유저 컨트롤러. 컨트롤러 패키지에서 유저 컨트롤러. 그동안 만들어져 있는 게 갯방식만 처리하고 있었으니까. 자, 이번에는 퍼블릭으로 만들 거고요. 리턴 타입은 스트링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메서드 이름은 똑같이 sign in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받는 게 뭘 전달받죠? 아이디, 패스워드. 그쵸? 포스트 방식에서는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있어요. 아이디 전달받고 패스워드 전달받는단 말이에요. 선언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유저 아이디 그 다음에 string pwd 하고서 선언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첫 번째 메서드하고 두 번째 메서드가 오버로딩 파라미터가 다르니까 같은 이름으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선언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이때는 여기 유저 아이디를 리퀘스트 파라미터 이름하고 똑같이 변수 이름을 pwd도 마찬가지로 리퀘스트 파라미터 이름하고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또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아예 여기를 유저 객체로 받아버리는 방법도 있겠죠. 유저 객체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겠죠. 그러면 여기를 아예 저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객체로. 하기 나름이에요. 하기 나름이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 매핑 해주셔야 돼요. 밸류는 현재 폴더가 유저 그 다음 그 유저 밑에 sign in 주소는 위쪽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방식이 포스트라고 하는 게 다르죠. 자, 여기서는 두 가지예요. 우리 검색할 거예요. 아이디 패스워드 넣어서 일치하는 게 있는지 검색할 거고 그러면 그거는 아이디 중복 체크랑 비슷해요. 아이디 중복 체크에서 그 SQL 문장을 딱 하고 나면 있으면 널이 아닌 값이 나오고 없으면 널이 와버리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아예 그냥 널이냐 널이 아니냐를 가지고서 세션에다가 정보를 넣고 안 넣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로그인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세션에다가 정보만 저장해 버리면 끝이에요. 세션에다가 정보만 저장을 해버리면.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여기서 로그를 먼저 출력해 보죠. 로그.info라고 해서 호출 메서드는 sign인 그리고 호출 방식은 포스트 호출 그리고 유저를 출력해 보면 이 안에서 유저 출력해 보면 되겠죠. 유저. 그러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볼 수 있을 테니까. 자, 메서드가 있다 치고요. 만약에 유저를 리턴 타입을 유저라고 할까요? 유저는 하고서 유저
아직 메서드 안 만든 상태예요. 서비스에 유저 서비스에 메서드가 있다 치고요. 뭐라고 할까요? 항상 저는 이런 게 고민이 되는데 메서드 이름을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라는 게 되게 고민이 많이 돼요. 여기도 유저가 있고 여기도 유저가 있으면 좀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sign 아까처럼 sign in 유저 아이디 이렇게 할까요? sign in 유저 아이디만 있는 건 아니니까 로그인한 사용자 그런 이름으로 변수 이름을 만들어 볼게요. 요거는 우리가 이따 치고 아직 만들지 않은 거지만 여기 아까 제가 변수를 그냥 소문자로 유저라고만 쓰니까 에러가 난 이유가 뭘까요? 파라미터 이름이랑 지역 변수 이름이랑 같으면 안 되죠. 그거는 변수 중복 선언이잖아요. 같은 이름으로 변수를 두 번 선언해 버리는 게 돼버리는 거죠. 파라미터도 지역 변수니까.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인티저 A. 몇 번째 어디에서 에러가 나요? 첫 번째는 에러가 없고 두 번째가 에러가 나죠. 같은 이름으로 변수가 두 번 선언되면 안 됩니다. 서비스나 DAO를 호출을 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일치하는 유저가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가 널이 아니라면 일치하는 유저가 있다면 그건 로그인 가능한 상태인 거예요. 그죠? sign in 유저가 널이 아니라면 그리고 또 하나는 널이라면 둘 중 하나겠죠. 둘 중 하나일 거예요. 널이 아니란 얘기는 이거는 뭐냐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일치하는 비밀번호가 일치하는 사용자 정보가 어디에 있다? 테이블에 있으면 난 널이란 얘기잖아. 난 널. 널이 아니다. 그럼 있다란 얘기죠. 테이블에 정보가 있대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다 일치하는. 그럼 이건 뭐예요? 로그인 성공이잖아요. 로그인 성공은 세션의 정보 저장 이걸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할 일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로그인 정보를 로그인 되어 있다라고 하는 로그인 정보를 세션에 저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일치하는 사용자가 테이블에 없으면 이런 얘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할 게 없네요. 그죠? 이때는 할 일이 없어요. 그쵸? 특별히 뭔가 없어요. 뭐 로그인 잘못했습니다 밖에 없잖아요. 뭐 여기는 없으면 아이디 비밀번호가 일치하는 사용자 정보가 널이란 뜻이니까 없으면 이게 널의 의미고 있다란 얘기가 not 널이라는 의미고 그러면 이때에는 로그인 정보를 세션에 저장하면 안 되고요. 정보는 안 되고 다시 로그인 페이지를 다시 보여줘야 되겠죠. 이거는 로그인 실패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로그인 페이지 다시 보여주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로그인 성공했을 때에는 로그인 정보를 세션에 저장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로그인 끝났으니까 어떤 페이지론가로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메인으로 가든 게시판 메인으로 가든 가야 될 거예요. 그죠? 일단은 게시판 메인은 아니고 그냥 메인으로 이동을 할게요.
근데 그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세션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세션 정보가 세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게 서블릿 클래스였으면 어떻게 세션 정보를 가지고 왔죠? 세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객체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었는지 기억나세요? 뭐뭐.get session 이렇게 했어요. 어디에서 get session 하면은 세션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는군요. 쿠키 기억나세요? 쿠키는 클라이언트가 있고 기억 하나도 안 나시는군요.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고 이거 그림 강의 노트 하나 찾아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제가 썼던 거. 기억이 안 나시면 안 되는데 제가 너무 그동안 급하게 했었나요? JSP 쿠키 세션. 네, 여기 요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쿠키 HTTP는 연결이 없다. 비연결 지향성 무상태 프로토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브라우저가 요청 보내고 웹서버가 응답을 보내버리면 그걸로 끝. 연결이 그 둘 사이에는 연결이 끊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쿠키와 세션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쿠키는 정보를 브라우저가 저장하는 거, 세션은 웹서버가 저장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쿠키가 동작하는 방식은 최초 요청일 때 웹서버가 쿠키 하나를 만들어서 보내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션 아이디예요. 세션 아이디. 그러면 그 세션 아이디라고 하는 쿠키를 받았던 브라우저는 같은 서버로 요청을 보낼 때에는 계속해서 같은 세션 아이디 정보를 리퀘스트에 실어서 보내요.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리퀘스트 요청을 보낼 때 그 요청 안에는 항상 쿠키가 포함되어 있어요. 세션 아이디라고 하는. 세션 아이디라고 하는 쿠키의 목적은 뭘까요? 서버가 그 브라우저에 연결되어져 있는 세션의 아이디가 뭐냐를 알기 위해서, 세션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 세션은 어디에서 찾으면 될까요? 리퀘스트에서 세션 아이디를 찾아보면 연결되는 세션이 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메서드가 뭘까요? request.getSession. 세션이 동작하는 방식은 브라우저에서 요청을 보내면은요. 웹 컨테이너는 최초로 요청이 왔었던 브라우저다. 그러면 거기에 세션을 만들어요. 메모리에 세션이 만들어졌으면 그 아이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소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메모리 주소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웹서버가 쿠키에 실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세션 아이디라고 해서 쿠키에 실어서 보내요. 그러면 브라우저가 그 다음 요청을 보낼 때마다 쿠키를 실어서 보내주는데 무슨 쿠키를 실어서 보내주냐면 서버가 보내준 세션 아이디라고 하는 쿠키를 요청을 보낼 때마다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컨테이너는 이 브라우저는 그 아이디를 보고서 이런 세션을 갖고 있는 녀석이구나. 만약에 여기에서 요청이 오면 얘가 가지고 있는 세션 아이디라고 하는 쿠키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세션은 얘구나. 이거 안단 말이에요. 그럼 서버 쪽에서 이 세션에다가 만약에 로그인한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면 이 연결은 로그인한 연결. 로그인이 되어 있는 사용자. 근데 이쪽 세션에는 만약에 로그인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 리퀘스트가 들어왔지만 이 리퀘스트는 로그인이 안 된 유저, 연결.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웹서버가. 그래서 세션을 이용하려면 쿠키가 반드시 하나의 쿠키는 필요해요. 브라우저가 저장하고 있었던 쿠키가 있어서 그
쿠키를 보내줘야지만 세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서버 쪽에서는 무슨 메서드를 호출하느냐? 여기 오는 게 뭐예요?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오는 게 리퀘스트란 말이에요. 그 리퀘스트에는 get으로 시작하는 getter 메서드들이 있는데 그 안에 session이라고 하는 getter 메서드가 있어요. 이게 아마 저희가 로그인, 로그아웃 처리할 때 썼던 방식일 거예요. 살짝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죠? 들었던 것 같긴 하죠? 들었던 것 같긴 하죠? 네. 자, 그 세션 아이디라고 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트워크로 보시면 돼요. 네트워크로 보시면 요청이 갈 때마다 요청마다 뭐가 있냐면 쿠키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쿠키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그렇죠? 네, 네트워크로 볼게요. 개발자 도구에서 어떤 페이지를 요청하든지 간에 자 메인에서 게시판 메인 가볼게요. 게시판 메인은 요청이 메인이잖아요. 메인. 그죠? 그 개발자 도구에서 여기 메인 클릭해 보세요. 그럼 옆에 탭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쿠키죠. 쿠키에 뭐가 있어요? J 세션 ID. 네,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어서 좀 적어줄게요. 4 A D 1 2 나머지는 뒤쪽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숫자 1입니다. 숫자 1. 이런 세션 아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쿠키예요. 서버 쪽에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크롬 브라우저한테 전달해 줬었던 쿠키란 말이에요. 이 쿠키를 로그인, 메뉴를 들어갈 때마다 요청을 보낼 때마다 자 이번에는 EX2번이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갔죠. 거기에도 리퀘스트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쿠키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값이 어때요? 같은 값이란 말이에요. 같은 값. 그 다음에 회원가입 페이지를 가볼까요? 레지스터라고 하는 요청을 클라이언트가 레지스터라고 하는 요청을 서버로 보냈잖아요. 보낼 때 뭘 같이 보내고 있어요? 또 세션 아이디를 같이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회원가입만이 아니에요. 로그인 페이지를 볼 때에도 로그인 페이지는 사인인이라고 하는 요청이죠. 그 요청을 보낼 때에도 세션 아이디라고 하는 쿠키를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버는 브라우저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세션을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브라우저가 요청을 보낼 때마다 이 세션 아이디를 서버한테 보내주니까 서버는 저 아이디를 보고서 얘가 메모리 주소값 하고서 세션을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그 세션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 톰캣이 실행되고 있잖아요. 웹서버가 실행되고 있죠. 그 톰캣이 자기가 실행되고 있는 메모리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힙하고 스택. 그 힙에 객체 하나가 만들어져 있는 객체 하나가. 그게 세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브라우저마다 세션이 한 개씩. 그래서 서버 쪽에서 이 세션 안에다가 뭔가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면 응답을 내려줄 때마다 이 사람은 로그인한 사람, 뭐 아니면 이 사람은 로그인 안 한 사람, 그거를 서버가 판단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응답을 내려보내 줄 수가 있는 거랍니다. 이게 로그인에서 사용되는 기법이에요. 로그아웃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션의 정보를 없애버리는 게 로그아웃인 것이에요. 쿠키와 세션 개념 이해되십니까? 쿠키와 세션. 자, 그러면 여기서 세션에다 저장하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면 request.getSession이라는 걸 해야 돼요. 이런 메서드를 호출을 해야 돼요. getSessio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객체가 왜 리퀘스트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메서드를 어디서 불러야 되느냐 이거 설명드리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건데 리퀘스트를 보낼 때마다 세션 아이디가 리퀘스트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리퀘스트가 getSessio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죠.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컨트롤러는 서블릿이 아니잖아요. 서블릿이면 파라미터로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가 기본적으로 있었겠죠. 그죠? 기억나시죠? 두 포스트 오버라이드 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항상 리퀘스트 리스폰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파라미터에서 get하고 set하고 벡터 메서드 불러버리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죠. 리퀘스트가 없잖아요. 리퀘스트 자체가. 어떻게 하면 돼요? 스프링에서는 모델 필요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모델 선언하라 그랬죠. 모델 선언하면 디스패처 서블릿이 모델 넣어준다 그랬죠. 그렇죠? 만약 리퀘스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리퀘스트 클래스 이름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리퀘스트라고 변수 선언해버리면 디스패처 서블릿은 서블릿이니까 자기가 리퀘스트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넣어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스프링에서 우리가 컨트롤러를 만들 때에는 리퀘스트가 필요하다 그럼 리퀘스트 넣어버리면 돼요. 파라미터에. 그럼 디스패처 서블릿이 알아서 리퀘스트를 넣어줘요. 리스판스가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리스판스를 파라미터로 선언해버리면 디스패처 서블릿이 알아서 리스판스를 넣어줘요. 리퀘스트를 넣어줄 수 있다면 세션도 넣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세션이라고 선언해 버리셔도 우리가 직접 get 세션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할 필요 없이 http 세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http 세션 타입으로 여기 자동 완성이 되게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면 디스패처 서블릿이 알아서 자기가 받은 리퀘스트에서 get session 호출해가지고 호출된 결과를 여기다가 넣어줘요. 되게 편하죠. 컨트롤러가 할 일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전에 JSP에서 할 때는 request.getSession, session.add attribute 이런 걸 했었었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 세션 넣어라 라고만 한 다음에 이제 그 세션에다가 add 아닌가? 뭐였죠? set attribute군요. add 아니면 set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저도 그때 헷갈려서 이름과 value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메인으로 가면 되니까 메인은 리다이렉트를 해서 가버리면 되죠. 리다이렉트를 해야 돼요. JSP를 그냥 직접 메인을 주는 게 아니라 JSP를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리다이렉트를 해서 그쪽으로 가게끔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리턴을 리다이렉트라고 하는 그 접두사 붙여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메인으로 이동하기예요. 그럼 밑에 이 리턴은 필요가 없어요. 밑에 리턴은 필요가 없고 실패했을 때에는 리턴 여기서도 리다이렉트 여기서는 어디로 가면 되냐면 유저의 로그인 페이지니까 사인 인으로 다시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다 써주셔야 돼요. 유저의 사인 인 하고서. 자, 그럼 여기다 뭐를 넣을 거냐? 이름. 유저 아이디만 넣을게요. 유저 아이디만. 그러면 그리고 여기 키값으로는 뭘 넣으면 될까요? 우리가 아까 그래서 JSP를 먼저 만들었던 거예요. JSP에서 세션에 저장된 정보의 이름을 뭐라고 하기로 했어요? sign in user id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컨트롤 C. 이걸 어디다가 컨트롤러 세션에다가 정보를 저장하는 이 위치에다가 이거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리고 유저 자체를 넣어버릴 필요는 없죠. 아이디, 패스워드 뭐 이런 거 다 저장하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만약에 뭐 닉네임이 있으면 닉네임만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만 하면 될까요? 저기 아이디
로그인한 사람 아이디. 그럼 로그인한 사람 아이디는 객체가 사인인 유저니까 사인인 유저.get 유저 아이디. 요것만 저장하고 있으면 돼. 세션에다가 세션을 달라고 해놓고 세션에다가 사인인 유저 아이디라고 하는 어트리뷰트 하나 만들어서 그 어트리뷰트에다가 지금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사용자 아이디만 딱 넣어두면 돼요. 그러면 JSP에서는 여기에 문자열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 정보에 문자열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있으면 로그인 성공, 없으면 로그인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이게 로그인입니다. 로그인. 남은 거는 이제 뭘 만들어 주시면 되냐면 그 서비스와 DAO만 더 만드시면 돼요. 서비스와 DAO만. 흘러가는 흐름 아시겠어요? 흐름? 네.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넘어올 거고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일단 검사해서 DB에 있으면 DB에 없으면 DB에 있으면 이거는 로그인 성공. 아이디 패스워드가 일치한다는 얘기니까. 성공인 경우에는 세션에다가 정보를 저장한다. 세션에다 정보 저장하기 위해서 그냥 변수 선언만 해버리면 끝. 파라미터 선언하면 끝이에요. 누가 넣어준다? 디스패처 서블릿이 메서드 호출할 때 세션도 넣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로그인이 끝났으면 이제 그 정보를 저장을 했죠. 세션에다 정보를 저장했으면 리다이렉트. 일단은 메인으로 보냈어요.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게시판 메인이든 그냥 메인이든 무조건 다 메인으로 보내겠다라고 한 거예요. 로그인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는 실패했으니까 다시 로그인할 수 있는 페이지 다시 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그 코드를 작성을 했어요. 사인 아웃까지 만들어 놓고 갈게요. 컨트롤러 마저 완성시켜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인 인이고요. 요거는 에러 있는 건 이따가 할게요. 자,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 사인 아웃인데 퍼블릭 그 다음에 여기도 스트링 리턴하는 걸로 할게요. 사인 아웃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아웃은 파라미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로그아웃 버튼만 딱 클릭하는 거니까 이거는 파라미터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뭔가를 어떤 문자를 리턴하면 돼요. 리턴하면 되고 얘는 어떤 리퀘스트에 매핑되어 있는 거냐 하면 유저 밑에 sign out 우리가 아마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쵸? 로그 아웃에 대해서는 저렇게 만들었죠. sign out이라고 만들었죠. 그리고 링크를 클릭만 하는 거기 때문에 메서드는 무슨 방식? get 방식. 이렇게 매핑을 시켜주면 돼요. 유저 sign out 그리고 get 요청 방식을 처리하는 메서드다 라고 해주면 끝이에요. 자, 여기서 할 일은 뭐냐면 여기서 할 일은 세션에 저장되어 있던 세션에 저장된 로그인 정보 다시 얘기하면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사용자 아이디를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했으면 그 다음에는 일단은 어디로 갈지 고민하기 싫으니까 무조건 메인으로 다시 메인 페이지로 이동을 할게요. 그러면 메인 페이지 이동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리다이렉트. 어디로? 메인으로. 이걸로 끝. 세션 정보를 지우는 게 필요하네요. 세션 정보를 지워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도 디스패처 서블릿한테 세션 주세요라고만 하면 돼요. 그럼 타입이 HTTP 세션일 거예요. 세션.
딱 하나예요. 뭐만 하면 된다? session.invalidate. 모든 정보 싹 하고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session.invalidate. 물론 이런 메서드도 있어요. set attribute가 있으면 어떤 메서드도 있냐면 세션에는 remove attribute도 있어요. remove attribute. 근데 사실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attribute만 지워버리겠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세션 안에 있는 속성 한 가지만 지워버리겠다는 뜻이고, 얘는 아예 메모리에 생성되어져 있는 그 세션 자체를 메모리에서 지워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밑에 있는 거 한 줄만 호출하면 위쪽은 호출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래쪽만 해주시면 돼요. 아래쪽만. 근데 뭐 둘 다 하면 더 완벽하겠죠. 순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invalidate를 한 다음에 remove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메모리에서 지워졌는데 remove 될까요? null pointer exception이에요. 안 돼요. 이런 순서로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로그인, 로그아웃, 컨트롤러 메서드는 다 끝났어요. 이제 남은 거는 로그인에서 사용할 서비스와 DAO만 더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흐름은 너무 정신이 없나요? 됐죠? 네. 맞아.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서비스. 유저 서비스 가겠습니다. 유저 서비스. 아까 메서드 이름 뭐라고 만들기로 했냐면 체크 사인 인으로 만들기로 했어요. 메서드 이름을 체크 사인 인으로 만들기로 했고 리턴 타입은 뭘로 만들기로 했어요? 유저로 만들기로 했죠. 유저로. 자, 그러면 유저 서비스 인터페이스에서 리턴 타입 유저, 메서드 이름 체크 사인 인, 그리고 파라미터 유저. 이렇게 하기로 했죠. 일치하는 사용자가 있으면 그 사용자 정보를, 일치하는 사용자가 없으면 너를 리턴해주는 메서드. 너를 리턴해주는 메서드. 그러면 컨트롤러에서 에러가 나던 건 사라졌고 서비스 인터페이스가 수정돼서 서비스 인플 클래스가 에러가 났어요. 그 에러가 나는 서비스 인플을 찾아보세요. 여기가 에러가 나는 서비스 인플 클래스. 서비스 인플 클래스입니다. 서비스 인플 클래스 제일 밑으로 가셔서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딱 하나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하나 나오고 여기서도 메서드가 있다 치고 해볼게요. 일단 로그 먼저 출력을 해보고 여기서 로그는 체크 사인 인 그리고 유저 정보도 한번 출력해보면 좋겠죠. 무조건 너를 리턴할 게 아니라 여기서는 다오의 메서드가 있으면 돼요. 다오의 메서드가 있으면 되고 아이디 패스워드 딱 다 넣어서 그 있는 메서드가 있어야 되겠네요. read, 여기서 read라고 할까요? 아니면 select라고 할까요? read. 읽겠다. 무엇을 읽겠다? 유저 정보를 읽겠다. 이렇게 할게요. 아니죠. 여기서는 변수 선언하면 안 되죠. 네. 메서드만 있으면 돼요. 메서드만 있으면. 컨트롤러가 넘겨준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을 거고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어서 다우한테 유저 정보를 달라고 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하려면 서비스 인플. 죄송합니다. 서비스 인플이 아니라 다우 인플로 가야 되겠네요. 다우 인플. 뭐가 얘가 에러가 없으려면 유저 다우에다가 만들어주면 돼요. 유저를 리턴하는 read
그리고 유저 이런 메서드 하나 있으면 되죠. 인터페이스 유저 다우의 리턴 타입은 유저고 아이디 패스워드 가지고 있는 유저를 넘겼을 때 그 해당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리턴해주는. 이렇게 하니까 유저 서비스 인플이 에러가 사라졌죠. 여기가 에러가 사라졌습니다. 유저 다우에서는 이젠 다우 인플 만들면 되죠. 에러가 다우 인플로 에러가 갈 거예요. 자, 이제 여긴 다우 인플이에요. 다우 인플에서 만들어야 될 메서드는 유저. 자,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SQL 명령문이 필요하죠. SQL 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SQL 문. SQL 문 어디다 만들 거예요? 매퍼에다 만들 거란 말이에요. 매퍼에다가.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그거는 유저 매퍼. 유저 매퍼. 여기다 여기는 어떤 기능 만들 거냐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위한 SQL 문장이에요. 스트링 그 다음에 체크 이게 중복 체크 요거랑 이름을 좀 다르게 써야 될 것 같죠. 체크 사인 인이라고 할까요? 여기서는 아이디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패스워드까지를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럼 문장을 이렇게 위에 거를 일단 복사를 좀 할게요. select from user table where user id가 같아야 되고요. 하나가 더 있죠. and 그 다음에 뭐가 같으면 돼요? column pwd 값이 전달된 값하고 같으면 돼요. pwd랑 같으면 되죠. 그래서 조건 두 개를 만족하는 게 아이디 비밀번호 비교예요. 유저 아이디가 있느냐 없느냐는 요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동시에 다 있느냐 이거는 where user ID and column user ID 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실행할 수 있는 이 녀석을 실행할 수 있는 어떤 문장? select 문장. 요거 이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메서드가 있으면 되는 거죠. 이런 메서드 이름을 아까 리턴 타입 유저로 하기로 했죠. 유저로 select by id and pwd 이런 정도로만 할까요? 이런 정도로만. 자, 그리고 여기에는 타입을 유저 타입을 주셔야 그죠? 유저 타입을 줘야 그다음 여기에서 user.get user id 그다음에 user.get pwd 해가지고 여기 안쪽을 채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널이거나 널이 아니거나를 리턴할 수 있을 거예요. 메서드 이름을 똑같이 해도 되고요. 아니면 다르게 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여기를 그냥 select라고 했으면 여기도 select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죠. 이게 아이디와 스트링과 유저 타입이 다르니까. 근데 만들다 보니까 다 다르게 만들었네요. 이제 다 끝났어요. 매퍼가 끝났기 때문에 유저 다오 인플 유저 다오 인플에서 얘를 리턴하는 게 너를 리턴할 게 아니고요. 매퍼 점 무엇 id select by id and pwd 여기다 유저 넣으시면 다오 인플까지 끝났습니다. 로그만 출력을 해보죠. 로그 인포 그 순서를 보기 위해서 read 어떤 유저가 들어왔는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테스트 해볼까요? 로그인, 로그아웃이 다 돼야 돼요. 이제 로그인, 로그아웃이 돼야 됩니다.
로그아웃은 SQL 문장이 따로 있지 않아요.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 필요한 로그들만 보기 위해서 콘솔에 올라와 있는 로그는 지우고 시작을 하세요. 그렇게 하고 메인부터 테스트를 해볼게요. EX 2번 하고서 엔터. 이거 서버가 재시작이 잘 안 된다 봐요. 서버가 저게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데. 네. 그러면 서버가 시작될 때 특별히 에러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럼 다시 여기 주소부터 해도 시작이 돼야 돼요. 네, 됐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가끔씩 서버 재시작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자, 그럼 로그인 여기에 어드민 비밀번호가 어드민 1, 2, 3, 4였나? 어때요? 여기가 로그아웃으로 바뀌었죠? 이거 아이디 패스워드 제대로 찾았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로그아웃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호출되는 거를 보면 이런 순서로 호출이 됐어요. 유저 컨트롤러에 사인인, 그러니까 로그인이죠. 로그인 게시니까 이렇게 보여줄 거 아니에요. 아이디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로그인 할게요를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은 뭐냐면 포스트 방식이에요. 똑같은 메서드인데 포스트로 호출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 버튼 클릭한 거예요. 버튼 클릭하니까 이 요청이 포스트 요청이 된 거죠. 포스트 요청에는 여기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제가 입력한 부분. 그러니까 요거를 확인하려고 로고를 찍어 본 거죠. 내가 입력한 값하고 그 다음에 그 디스패처 서블릿이 우리 컨트롤러한테 준 값이 일치하느냐 그거를 확인해 보려고 여기를 출력해 본 거예요. 이제 컨트롤러는 누구를 호출해요? 컨트롤러는 서비스를 호출하죠. 서비스는 누구를 호출해요? 다오를 호출을 해요. 자, 다오는 매퍼를 호출하죠. 매퍼를 호출하면서 SQL 문장이 이게 SQL 문장이에요. select from users where user ID 같아야 되고 and pwd 같아야 되고 이 SQL 문장에다가 첫 번째에는 user ID 두 번째에는 pwd를 넣어줬죠. 이거 자동으로 매퍼가 다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결과가 1이라고 나왔죠. 결과가 1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레코드가 몇 개? 아이디 패스워드 일치하는 레코드가 한 개. 그러니까 널이 아닌 거죠. 널이 아닌 값이 날라온 거예요. 널이 아닌 게 어디까지 왔을까요? 유저 컨트롤러에 사인 인 포스트까지 널이 아닌 유저 값이 온 거예요. DAO가 널이 아닌 값을 리턴해주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서비스 인풀이 널이 아닌 값을 리턴하고 서비스 인풀이니까 그 다음에 유저 컨트롤러 가겠죠. 유저 컨트롤러에서 여기에 널이 아닌 값이 있단 말이에요. 널이 아니에요. 널이 아닐 때 뭐랬죠? 세션에다가 정보를 저장을 했어요. 정보 저장하고 페이지 리다이렉트 해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리다이렉트 해라라고 하니까 홈 컨트롤러가 다시 호출이 됐죠. 그쵸? 홈 컨트롤러가 다시 호출이 되는데 달라진 점은 뭐냐면 세션에 정보가 있어요. 세션에 정보가 있으니까 home.jsp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여기가 not empty예요. not empty니까 뭐가 보여요? 로그아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인한 사용자한테는 이런 UI를 보여주고 세션에 정보가 없는 사용자한테는 이런 정보를 보여주고 자, 그럼 저 상태에서 로그아웃을 하면 메인 페이지인데 요거 두 개가 보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로그아웃은 딱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로그아웃은 invalidate하고 메인으로 가겠다 밖에 없단 말이에요. invalidate하고 메인으로 가겠다라고만 한 거기 때문에 메인으로 갔을 때 홈 컨트롤러가 호출이 됐을 때 이번에는 home.jsp에서 여기가 empty인 상태예요. empty인 상태면 회원 가입과 로그인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로그인과 로그아웃입니다. 다른 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로그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한 군데가 더 있어요. 게시판 메인. 게시판 메인에서도 제가 로그인을 만들었어요. 여기에서도 이번에는 똑같이 어드민을 할게요. 어드민 1, 2, 3, 4 로그인, 로그아웃 그대로 유지가 됐죠. 게시판 메인 가보세요. 게시판 메인에서도 로그아웃이 있어요. 로그인한 상태는 메인으로 가든 게시판 메인으로 가든 색을 작성 갔다가 다시 메인으로 오든 로그인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돼요. 이게 세션을 통한 상태 관리. 여기서 로그아웃을 해버리면 메인 페이지로 갔는데 회원 가입과 로그인이 보이고 있죠. 게시판 메인 가보세요. 여기도 로그인. 이게 세션에서 로그인 정보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페이지를 가든지 간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색을 작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게시판 메인에서 색을 작성이라고는 메뉴를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로그인 정보 보고서 로그인한 사용자한테만 색을 작성을 보여주고 로그인을 하지 않은 사용자한테는 색을 작성이라고 하는 메뉴를 보여주지 않으면 클릭하면 클릭할 수조차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아이디는 그전까지는 제가 여기를 게스트라고 강제로 박아 넣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를 뭐라고 하면 될까요? 세션에 있는 사인 인 유저 아이디를 여기다 EL로 갖다 넣으면 로그인한 사용자 이름이 여기 뜨겠죠. 어드민으로 로그인했으면 여기가 어드민이 될 거고 게스트로 로그인했으면 여기가 게스트, 오셈으로 로그인했으면 여기가 오셈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색을 작성이 로그인한 사용자한테만 가능한 색을 작성이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이게 로그인과 로그아웃이고요. 근데 사실 지금 이 로그인과 로그아웃은 조금 더 우리가 수정 보완이 더 필요해요. 가장 간단한 버전의 로그인, 로그아웃만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한번 네이버나 이런 데서 로그인, 로그아웃을 한번 해보세요. 로그인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되게 여러 군데가 있어요. 메인 페이지에도 있고. 자, 볼까요? 그거는 제가 내일 해드릴게요. 자, 네이버가 있어요. 여기서 로그인 할 수 있어요. 로그인, 우리랑 여기까지는 시나리오가 똑같죠. 그죠? 메인 페이지인데 로그인 메뉴를 클릭하면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 이게 있다. 요거는 기능 똑같죠. 자, 여기서도 로그인이 있지만 뉴스 카페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 볼게요. 제일 위쪽에 있는 해병대 싫은데 아무거나 해병대는 빼고 들어갈게요. 자, 여기에서 어떤 게시판이 있죠. 게시판 딱 들어가려고 들어갔어요. 목록까지는 잘 보이네요. 그 글 읽어봐야지 하고 글을 딱 클릭했는데 자, 여기서 뭐가 나와요? 로그인 메뉴가 나와버려요. 그죠?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는 글 보지 못하게끔 여기서 로그인 메뉴를 띄워줘요. 지금 우리도 그런 기능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이 목록까지는 보여주는데 여기 딱 클릭하고 들어가는 거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로그인한 사용자만 들어갈 수 있게끔 색을 작성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저는 네이버도 메일을 사용을 하는데 제가 요청 주소를 이렇게 해요. mail.naver.com 하고서 엔터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이메일 목록이 보이나요? 지금 로그인 안 한 상태죠. 분명히 요청은 메일 네이버닷컴인데 하고 요청을 보내면 뭐가 나오냐면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는 로그인 창이 나온단 말이에요. JSP는 똑같죠. 아까 메인에서 들어왔었던 그 창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사실 요청 주소 볼까요? 요청 주소. 아마 요게 로그인 처리하는 JSP 이름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쪽에 뭔가 정보가 있어요. 뭔가 이상한 숫자들이 있지만 그거 제외하고 이렇게 보면 이거 이메일, mail.naver.com인 것 같죠? 로그인 한 다음에 어디로 가요? 로그인 한 다음에 여러분들 메일 목록 보이죠? 똑같은 로그인 페이지인데 제가 네이버의 홈페이지에서 여기 클릭하고 로그인하고 들어왔을 때에는 여기 이 페이지가 그대로 보여요. 여기가 그대로 보이면서 뭐만 바뀌냐면 이 부분만 로그인이 아니라 로그아웃 들어가 있고 이메일 몇 통 있고 쪽지 몇 개 있고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요청을 메일 네이버닷컴 나 이메일 볼 거야 하고서 여기서 엔터를 딱 하면 똑같은 로그인 창이지만 여기서 로그인하고 나면 메인 페이지로 가는 게 아니라 나의 메일 목록이 바로 나와요. 그쵸? 로그인이 그래서 힘들어요. 얘네들을 다 처리를 해줘야 돼요. 카페에서 만약에 카페 글을 보고 있었는데 네이버에서 뭐 카페를 들어가서 내가 이 카페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로그인 메뉴가 나와버렸다. 그러면 로그인 후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메일을 보기 위해서 로그인을 했으면 이메일 목록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카페 글을 보기 위해서 로그인을 했으면 로그인한 다음에 카페 글로 가요. 우리는 지금 그게 안 돼 있어요. 물론 조금 불친절하게 만들면 되죠. 로그인 한 다음에 무조건 메인 간 다음에 메인에서 다시 찾아서 와라 라고 해도 돼요. 아마 유심히 보시면 그런 페이지들도 꽤 있어요. 잘 안 돼 있는 페이지들은 로그인 한 다음에 무조건 메인 가고 다시 내가 가려고 했던 메뉴를 찾아서 들어가야 거기 갈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들도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웹사이트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런 기능까지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좀 바뀌어야 돼요. 이 컨트롤러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서비스나 DAO는 바뀔 게 없고요. 서비스나 DAO는 바뀔 게 없고 컨트롤러 쪽에서 지금 성공했을 때 이 부분이 문제인 거잖아요. 로그인 성공했을 때 무조건 메인으로 가버리는 게 문제니까 여기를 어느 페이지에서 로그인이 들어왔는지를 파악하고서 로그인 끝날 때마다 성공했을 때마다 뭐 A라는 페이지로 B라는 페이지로 각각 리다이렉트를 해주게 되면 아까 네이버와 같은 그런 기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해야 정말 쓸만한 로그인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시간상 안 될 것 같고 그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그 로그인 회원가입과 로그인까지를 일단은 끝냈어요. 간단한 버전의 로그인까지는 끝냈고 내일 무엇을 할 건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하면서 인터셉터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JSP에서 필터랑 비슷한 건데 그거 이용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능들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